직장인들 또는 자영업자분들이 좀 들으시면 유용한 2020년도에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다음은 내일 배움카드 통합 개편입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 개원입니다. 돈 제대로 벌고 쓸데없는데 안 쓰게 효율적으로 모으는 이야기를 전하는 머니스토리텔러 김충환 에디터입니다. 좋은 정보라고 생각된다면, 그리고 유용하다고 생각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이어서 2020년도에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얘기였는데요. 오늘 얘기할 내용은 직장인들 또는 자영업자분들이 좀 들으시면 유용한 내용들과 또 거기에 별첨으로 해서 우리 좀 약간 생활생활이 약간 좀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얘기하려고 해요. 일단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주 52시간 확대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요 8,59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이었던 8,350원 대비 240원 인상됐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2020년 최저 월급은 179만 5,310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고요.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정확한 수습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만 수습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이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상 우리 일주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고요. 일주 근로시간의 한도는 휴일, 연장근로를 포함해서 최대 52시간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하면 일주일에 총 4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이에요. 이거는 어기면 안 됩니다. 개정 전 일주일에 최대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었던 것 비교하면 16시간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건 뭐 어찌 보면 자영업자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또 샐러리맨 분들은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만약 공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에는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고요 8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되니까 휴일에 일을 이렇게 시키셔야 될 기업과 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양립된 관점을 갖겠네요. 공휴일 민간 기업에도 적용되는데요.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빨간 날, 법정 공휴일이 민간 기업에서는 휴일이 아니었어요.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데 휴일로 적용 대상은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거 잘 아시죠? 좀 말이 있었죠. 반면 민간 기업에서는 일주일에 평일 1회 이상의 유급 주 휴일이라고 불리는데 유급 주 휴일만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제정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죠. 이날만을 법정 유급 휴일이었고요. 나머지는 아니었죠. 이로 인해서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휴일 격차가 심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에 따라서 2020년도부터는 근로자도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대한 공휴일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로 정했습니다. 단 기업의 부담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서 2년에 걸쳐서 시행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해탁되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 시행 시기는 300인 이상은 바로 다음 달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30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고요. 5인에서 30인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니까 아마 내후년 지나고 나면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해당되시겠죠? 자, 다음은 내일 배움카드 통합 개편입니다. 내일 배움카드는 구직자 또는 뭐 이런 하시는 분들한테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기에 발급되는 바우처인데요. 대상자들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운영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지 않는 지적이 되게 있어 왔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는 그동안에 분리되었던 거를 이제 같이 합쳐서 운영한다고 하는 거죠. 내일 배움 카드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할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자하고 근로자하고 구분 없이 재직이나 휴직, 실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카드를 바꾸는 불편함 없이 한 장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간 1년에서 3년이었던 유효기간을 5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니까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지원 한도가 기존 200에서 300만 원에서 300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됐으니까 더 많이 배울 것들은 골라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 개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요. 지난 11월, 그러니까 2019년 11월이죠. 소상공인 폐업으로부터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전담창구가 문을 열었어요.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 폐업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하고 경제적 부담을 어려움을 줄여주고자 이제 이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재기지원센터를 통해서 폐업 관련 상담은 물론 점포 청구할 때 발생하는 비용 있잖아요. 이거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법무, 세무, 노무, 부동산 등이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폐업 이후에도 또 이제 사장님께서는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 빠뜨리지 말고 꼭 지역센터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 강화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민식이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통과가 됐는데 전동 킥보드의 증가 때문에 위험하다는 이론이 많죠. 2020년 2월부터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가 30kg로 제한됩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자전거 도로를 통행에 대비해서 등화장치와 경운기죠. 장착도 의무화돼야 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만 16세 이하는 청소년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주시면 안 됩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일반 이륜차 같은 기준으로 음주운전도 된다고 하니까 잡혀서 이렇게 부르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 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는 규정과 제동 성능, 주행 안전성, 배터리 안전성 등 포함한 기존의 안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는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대요. 이게 뭐냐면 새해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돼서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하고 이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요 위반조 방지를 위해서 추가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여행 가방 요즘 한창 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쉽게 훼손되지 않게끔 만든다고 하니까 야 좋아지겠는데요.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정보들은 레이저로 인쇄해서요 쉽게 지워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게 좀 도움가진 것 같아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도든 문자로 나온대요. 그래서 위반조가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머나먼 저기 삼국에 계신 저기 자꾸 이렇게 위조하시는 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신규 발급하면 나온다고 하니까 사진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발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2020년부터는 여권도 변경된대요. 초록색 여권이었잖아요. 이게 남색으로 바뀐답니다. 한 32년 만에 바뀌는 건데 2020년부터는 적용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도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답니다. 이야, 좀 좋아지네요.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0년도 발급될 예정이고요. 현재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때까지 사용한다니까 뭐 구태 변경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권의 번호 영문 한 자리가 더 추가된대요. 그리고 내용과 사진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레이저가 인쇄로 된대요. 주민등록번호 원래 여권에 나와 있었는데 그것도 삭제시킨다고 하네요.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교체가 원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부터 휴대폰 메시지로 카드 영수증 받는다. 내년 2월부터는 카드 결제를 한 후에 영수증을 종이가 아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영세, 중소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약관을 개정한대요. 그래서 금감원이 약관상 카드 결제 대금 지연 이자 지급 명책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을 카드 결제 대금을 전표 매입일로부터 영업 2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연 6%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되게 모호하잖아요. 이걸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2일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꼭 주셔야 돼요. 빨리빨리.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카드 결제 시 소비자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이 영수증과 전자 영수증 중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약관에 명기하로 돼 있었거든요.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 시에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바뀌는 것들이 꽤 있죠?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챙겨야 될 것들도 있고 또 받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2020년도에는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이 누르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는 먹고 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